한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 역사 원정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성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국제관계연구소의 우성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희글을 통해서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낱낱이 좀 짚어봤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중국사로 주장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동북공정, 그러니까 중국 그 국경 내에서 일어났었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좀 편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고구려사인데요.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게 역사 관련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권 중국 교과서들 준비를 했는데요. 1957년에 발견된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요, 수나라가 그 고구려와 전쟁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고구려를 침략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우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었다가요.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동북공정 이후에 출간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던 그 내용이 전체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운하를 대통한 사건만 강조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온 교과서에는 고구려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중국이 교과서를 국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정화한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에 대해서 요동이라고 해서 수나라가 요동을 3차례 쳤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술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9년에 편찬된 교과서가 있는데요. 한국의 역사를 통일신라 시대부터 다루고 있어요. 선사시대부터 고구려까지 포함된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 삭제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를 모방해서 왕조의 기틀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고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고구려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축소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셨던 50년대 교과서에서는 대외 침략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써서 잘 표현했는데 왜 옛날에는 올바로 썼다가 왜 다시 바꾼 건가요? 네, 그 중국 병강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출판한 책에 보면 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950년대 이제 한국전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고구려사에서는 다뤘다는 거예요. 게다가 동북 지역에 대한 그 당시 중국 학자들이 연구가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개혁 개방 이후에 계속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학계에서도 고구려에 대해서 표현도 바뀌고 이제 그런 의견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내용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안에 주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내용은 고려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구려의 예맥족이 그 중국의 고대 민족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맥족은 여러 역사 사서에 보면은 요동 지역과 그다음에 그 한반도 중북부의 그 일대에 있었던 그 토착족 세웠던 나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예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만의 한족 에 속하는 동이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고구려 왕들이 중국의 그 황제들한테 공물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근거로 자국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당시 그 동남아시아 관계들이 다 그랬고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외교적인 수단이었던 거지 결코 이 복속되거나 속국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방면에서 지금 시도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중국은 고구려의 여러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는데요. 고구려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그 조상이 창조한 문화유산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문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그 표기를 안 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대응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3월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신인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에 한중 그 외교 차관이 만나서 그 구두 양해에 합의를 했는데요. 고구려의 그 역사 문제를 이제 왜곡한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교과서를 왜곡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조금 우리 정부가 좀 강경하게 대응했었었죠? 그 영향으로 이제 중국 측에서 그 구두 양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은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동북공정을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긴 했는데요. 표면적인 종료였을 뿐 계속 현재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이두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백과사전에 보면은 그 고조선부터 부여 또 고구려 발해까지 모두 중국사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계속 축소 왜곡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군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상대의 속내를 잘 간파하고 있으면 대응이 쉬워지거든요. 중국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영토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들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면적이 되게 넓고 또 천연 그 자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족들이 그렇게 만약에 영토 회복을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 전체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합 차원에서 필요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한중의 국경 문제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중국사로 완전히 이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한국의 전근대사 전체를 중국사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조선, 네? 또 부여, 고구려, 발해 모든 역사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축소가 되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들이 다른 나라에게 또 영향을 미쳐서 그 세계사 교과서에 이상하게 또 표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역사 교과서는요,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계속 알려야 되고 중국 학계와 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느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